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이 계속해서 쌓이는 가운데 앞선 내란 공범들 판단에서 사실상 주범격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일부 가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란으로 인정될 거란 전망 속에서 사실상 양형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재판부에 이어 이상민 재판부 역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분명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4일 00시 30분경 박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1심 재판 과정 내내 주장한 내란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혀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내란 공범들로 꼽히는 이들의 재판이었지만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죄책을 먼저 판단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재판부 역시 내란이란 법적 판단을 내놓을 거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이를 토대로 다른 재판부가 공범들의 내란 가담을 유죄로 인정한 점에 비춰 주범격인 윤 전 대통령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란이 인정될 경우 내란 수괴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1심을 맡아온 지규현 재판장이 과거 내란죄 선고 판례를 얼마나 참고할지 혹은 독자적인 기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내란죄는 양형 기준이 별도 설정되지 않아 앞선 재판부마다 형을 정함에 있어 기존 판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른 시각을 보여왔습니다. 향후 항소심을 맡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내란 가담 역할이나 책임 정도에 따라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구체화된 기준을 세울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3일부터 내란 외환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가동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2심을 어떤 재판부가 맡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또 김건희 씨 2심 재판도 곧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 1부와 12부를 내란 전담 재판부로 확정했습니다.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등의 사유가 있는 3개 부를 제외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 결과입니다. 형사 1부와 12부는 내란, 외환 관련 혐의 재판을 심리하게 되는데 이미 1심이 끝난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우선 맡을 예정입니다. 현재 두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 20부에 임시 배당돼 있는 상태로 조만간 내란 전담 재판부에 재배당될 예정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 1부는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 이동현 고법 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판장은 윤 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데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됐던 4명 가운데 1명입니다. 형사 12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미나 고법판사로 이뤄졌습니다. 이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라 3명의 판사 중 사건마다 무작위 배정으로 재판장이 정해집니다.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사건 배당을 마무리하면 해당 재판부는 신속하게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첫 기일을 지정하고 본격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직후인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항소로 이어질 경우 이 사건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정될 전망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경우는 내란 관련 사건이 아닌 만큼 서울고법의 배당 절차를 거쳐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법상 특검 기소 사건의 2심 판결 선고는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씨가 최근 지지자에게 자필로 쓴 옥중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따르면 김 씨는 편지에 밖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손이라도 흔들고 싶지만 창이 전부 통제돼 어쩔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또 부족하고 죄 많은 제게도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시니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실 거라며 위로를 해주시니 몸이 아파도 기운을 내야겠다고도 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19일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 겁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국민들은 법원의 판단을 TV로 직접 보게 됐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법원이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한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줄줄이 허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그동안 사회적 관심도나 공공의 이익이 높은 사건들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데 재판장인 지귀현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직접 낭독합니다. 혐의별로 유무죄 판단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은 맨 마지막에 읽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인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법정형 기준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감경 사유를 인정할 경우 이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혐의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 감경 사유 인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19일 선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한 1심 결론도 함께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를 내릴 지귀현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마무리한 후 이동할 전망입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인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현 부장판사가 포함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서 서울 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인사 발령 적용 시점은 오는 23일로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월 19일 목요일 15시에 이 법정에서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마무리 지은 직후 자리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통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2년을 근무하는데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으며 3년간 근무했습니다. 3대 특검 관련 중요 사건을 맡은 다른 재판장들은 대부분 중앙지법에 잔류합니다.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는데 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김 씨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도 중앙지법에 잔류합니다. 다만 향후 법원 내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는 총 45명의 법관이 퇴직했는데 김건희 씨 매관매직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사건을 담당하던 이현복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퇴직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AI 시대에 발맞춰 사법인공지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신설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첫 재판이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결과 변경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초반부터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안치원 기자입니다. VIP 경로설로 촉발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첫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적으로도 정당한 권한에 따른 것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순직해병특검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도록 주문했으며 그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변호인들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특검 측과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오는 4월부터 정식 재판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 마무리에 약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특검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모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이딴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력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앞서 공소기각을 받은 국토부 공무원이 다시 재판을 받는 만큼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특검 출범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김모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용역업체 관계자 등 7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종점 변경 의혹의 키맨으로 불린 김모 서기관은 지난달 특검이 별도 기소한 뇌물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본류격 재판을 받기 위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김 서기관은 특검의 공소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법리 적용을 문제 삼거나 혐의와 무관한 증거가 많아 보인다며 향후 특검팀과 법리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선 변론 분리 진행을 하되 이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며 빠른 진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딴 공소기각으로 수사력 비판에 직면해 있는 김건희 특검으로선 적법한 증거를 제시해 각각의 혐의를 입증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특검 수사 당시 배후에 윤석열 정부 인수위 개입이 있었다는 것까진 확인했지만 정작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은 찾지 못한 상황이라 이 부분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특검이 이번 재판에서도 공소 유지에 실패할 경우 무리하게 수사를 했거나 부실하게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는 금요일 김건희 씨 측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또 한 번 평가받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대부분 인정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동반 실형을 선고받은 헌정사상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결과는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추징금도 특검이 요청한 9억의 1% 수준인 1,281만 5천 원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 주가 조작 가담이나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점,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받은 것으로 인정됐고 함께 전달된 청탁도 인정돼 알선 수재 혐의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영부인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의 삼국 사기에 나오는 고사성어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 씨 측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검이 위법 수사에서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리적,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비록 적지 않은 부분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김건희 씨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 선고라는 불명의 사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선고가 나오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오인성 재판장은 본격적인 선고에 앞서 여러 법원을 언급하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인 두비오 프로레오, 즉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씨 혐의 상당 부분의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미리 설명한 셈입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1심 선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무죄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판단 역시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선고 이후 판결문도 받아보기 전에 항소를 예고한 건 이례적인 반발로 해석됩니다. 구형량의 반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 선고 결과에 과거 수사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공개적으로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선 특검 수사와 기소 자체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180일간의 수사기간에도 불구하고 핵심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게 선고 형량이 내려진 부분은 특검 입장에서도 비판을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가 조작의 미필적 고의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부분까지는 재판부에서도 인정한 이상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 좀 뼈아프지 않나. 양측이 모두 항소를 예고한 만큼 항소심에선 법리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